J팀. 저는 발표자 지수빈입니다. 저희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 도시 여행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아래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분석 배경입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던 여행이 이제는 어려운 여가 생활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기약할 수 없는 해외여행에 비해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로감이 증가했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니즈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국내 여행을 가고자 할까요? 아래 왼쪽 표를 보시면 감염 확산이 지속 시에도 여행을 가겠다는 의향은 약 46%나 차지했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조정하여 여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여행을 하면서 안전에 관하여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을 확인한 결과 주로 호캉스, 야외 코스, 테이크아웃, 동선이 겹치는 것은 싫다, 사람이 없는 곳, 평일 여행, 자차 이용, 코로나 검색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되었습니다. 한편 20대 여성이 코로나 시대 여행의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차별적인 점을 발견하지 못해 코로나 시대의 안전여행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국내 여행에 대한 니즈가 있고 위드 코로나 시기 보다 더 안전한 여행을 위한 국내 여행지 선택에 새로운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안전여행 지수를 통해 여행지 선택 기준과 테마별 안전여행 도시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2장 지표 정의와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 1개 지역을 더해서 총 229개의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안전여행 지수를 어떤 지역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위험성, 인프라, 관심도 측면에서 도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7개의 변수를 만들고 위험성 지표에는 코로나 위험도와 방문객 밀집도를, 인프라 지표에는 식당 안심도와 교통 안심도, 숙박 안심도, 야외 관광 기회도를, 관심도 지표에는 온라인 관심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위험성 지표 관련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험도는 코로나 확진자 수로 얼마나 그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해당 지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나누기 인구수로 계산하였습니다. 방문객 밀집도는 해당 도시의 방문객 수를 시가지 면적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서 방문객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지표에 대한 변수입니다. 식당 안심도는 안심 식당 수를 해당 지역의 전체 식당 수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안심 식당은 코로나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의미합니다. 교통 안심도는 여행자가 대중교통이 아닌 비대면으로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고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렌터카 지점 수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박 안심도는 해당 지역의 펜션, 호텔, 리조트, 콘도를 전체 숙박시설 수에서 나누어 준 값으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위험하다고 판단, 캠핑장이나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은 제외했습니다. 야외 관광 기회도는
지역 여행 시 다른 관광지보다 야외 활동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국립, 도립, 국립공원과 명승지, 자연휴양림 면적을 더한 값을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도 지표에서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도시명, 여행, 검색량을 온라인 관심도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7개의 변수를 위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수집하고 3가지 카테고리로 묶어 최종 지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3장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단위에 맞게 수집한 후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별측치를 가진 안심식당의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도시 단위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단위가 인구, 시설, 면적 등 다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결합, 요약하고 지도 시각화를 위한 QGIS 공간 자료와 연동하기 위해 시, 군, 구의 지역 코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처리한 값을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상사 그림을 통해 7개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정규화값 0.2 위아래로 낮은 값을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야외 관광 기회도가 특히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각 변수들의 최대값을 가진 도시들은 그래프 최상단에 위치하였는데요. 그중 코로나 위험도 변수에서는 서울 중구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걸즈 활동을 하며 배웠던 분석 기법을 적용해보기 위해 상관 분석도 시도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약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위험도와 방문객 밀집도 간의 상관계수가 0.5로 나왔지만 분석에는 이 2개의 변수가 각기 가리키는 위험의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 독립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행 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한 변수를 축소해보고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저희는 총 3개 지표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3개 성분으로 축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 데이터의 변동성을 64%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성분 축소 없이 변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설정한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동등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여행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위험성 지표는 빼고 인프라 지표와 관심도 지표는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안전여행 지수의 총 3개 지표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상위 10개 지역은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위험성 지표의 경우 코로나 위험도와 방문자 밀집도를 더한 값입니다. 위험성은 대도시의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지표의 경우 교통, 식당, 숙박, 야외 관광지의 값을 반영한 것으로 대도시와 대표 관광지에서 높은 값이 나왔으며 넓은 국립공원 면적을 가진 완도, 진도, 거제 등에서도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도 지표는 최근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는 울릉군이 1위, 부산, 여수 등 대표적인 관광도시의 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개의 지표를 반영한 안전여행 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의 안전여행 지수 상위 도시 지도를 보시면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안가 관광도시가 높은 값을 보여줍니다. 우측의 안전여행 지수 하위 10개 도시의 경우 서울, 경기, 수도권 도시들과 대구 일부 자치구가 낮은 값을 보여줍니다. 도시별로 안전여행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도시 모두 9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9.86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통영, 제주 등 유명 관광도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진도와 울릉, 완도와 같은 섬 지역들의 경주, 거제, 기장 역시 상위 10개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안전여행지수 하위 10개 도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7.1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구리, 양평, 여주, 동두천 등이 하위권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위를 차지한 여수와 229위를 차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각 변수값을 방사형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서울 중구는 여수에 비해 방문객 밀집도와 코로나 위험도는 높게 나타났고, 여수는 중구와 달리 식당 안심도, 야외 관광 기회도 등 5개 변수에서 골고루 높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산한 안전여행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행 도시를 크게 3가지 테마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풍부한 자연관광 명소들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자연도시는 야외 관광 기회도를 기준으로 하여 높은 값을 가진 도시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한 안심 인프라 도시는 식당, 교통, 숙박 안심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 또한 높은 값을 가진 도시가 해당됩니다. 셋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한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유유자적 도시는 1일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한 테마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한 테마 도시들을 뽑기 위해 높은 안전여행 지수를 가진 총 25개 후보 도시를 추려보았는데요. 안전여행 지수의 평균에 1표준 편차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오른쪽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행 테마를 정하기 위해 선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저희는 최소 2가지 테마를 충족해야 여행지로서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만족하는 도시는 빨간 박스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X축은 야외 관광 기회도, Y축은 인프라로 산점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자연관광지가 많은 완도와 진도, 안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제주도를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수와 통영이 자연관광지가 많고 안심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힐링 자연도시와 안심 인프라 도시 테마를 고루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X축을 인프라, Y축을 방문객 수로 하여 산점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안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제주도와 일일 방문자 수가 적어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울릉도 등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성과 군위는 일일 방문자 수도 적고 안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힐링 자연도시와 유유자적 도시 테마를 고루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X축을 야외 관광 기회도, Y축을 방문객 수로 하여 산점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자연관광지가 많은 완도, 진도와 일일 방문자 수가 적어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울릉도 등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완도와 진도는 일일 방문자 수는 적고 자연관광지가 풍부하여 힐링 자연도시와 유유자적 도시 테마를 고루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여행 도시를 제안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여수와 통영입니다. 두 도시는 자연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누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바다 도시인데요. 여수에서는 여수 케이블카, 통영에서는 해넘이 명소인 통영 다라공원 등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성과 군위입니다. 보성과 군위는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비율이 높은 유유자적한 도시인데요. 소설 태백산맥 속의 보성여관과 군위군의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등의 관광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힐링할 수 있는 섬도시, 완도와 진도인데요. 완도에선 전복 코스 요리를 즐기시고 진도의 세방 낙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위드 코로나 시기에 안전에 초점을 맞춘 여행지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코로나 시대에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안전여행 도시라는 국내 여행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걸즈 교육을 통해 습득한 도구와 지식을 활용하여
데모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 트리퍼 J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여행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죠. 어쩌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리퍼 J팀이 제안한 안전 여행 지수를 통한 국내 도시 여행법, 정말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네,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평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리퍼 J팀의 발표를 보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실장님. 네. 네, 마이크가 잘 나오는군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사용해서 테마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룹핑 해가지고 제시한 이 방식이 참 좋았는데요.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설문조사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샘플로 설정된 이 인터뷰 대상들이 그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냥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설문을 한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유저 인터뷰를 20대라는 세대가 특정하게 코로나 시대에 여행하는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특정하게 안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20대만의 특정한 여행의 어떤 키워드나 특징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코로나 시대의 보편적인 안전 여행 이런 측면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여러 가지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그 안전도를 혹은 관심도를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테마를 고르셨는데 이 피처들이 실제로든 뭐 아니면 가상으로든 안전하고 테마에 맞는 여행지다라는 것을 검증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설정한 지표에 따라서 군집을 눈으로 보고 이제 테마를 골라서 이런 도시들을 추천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얘들이 실제의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평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어떤 추가적인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러한 저희가 사용한 지표들을 이제 유저 인터뷰나 기존 레포트, 뭐 논문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도출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데 진짜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었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검증하거나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전국을 단위로 한 도시 단위의 어떤 공공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여행객이라는 되게 미시적인 그런 고객들의 그런 선호와 결부시킬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좀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좀 기회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최병진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고 현 시대에 맞는 문제를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감염자 수라든지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행지, 거기에 따른 특징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셔서
거기에 따른 분석과 이제 결과를 찾으신 것 같은데, 제 이제 느낌은 굉장히 뭐 활용적이고 이해도가 쉽다. 아까 뭐 이용 계층도 이제 20대 여성이라는 또 변수가 들어가서 그 외에 연령층이나 남성, 여성 또는 앞으로 지금 뭐 리드 코로나를 벌써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 부분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용한 변수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시간 데이터나 이런 좀 현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이 위험도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려하는 코로나 확진율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반영할 지수를 어떤 지수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직은 좀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접근성이나 혹은 코로나 위험도의 어떤 실시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여행 안전 지수라는 것이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이런 플랫폼으로 조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도열 이사님. 네, 저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을 가고 싶을 정도로 좀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봐서 기뻤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유용하게 사용했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었지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용한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구하고 그것들을 좀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안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그다음 방문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 어떤 여행 도시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도시를 여행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사실 음식점과 카페 이런 사실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안심식당이라는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데이터를 주로 이제 그런 음식점이나 먹거리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카페라던가 음식점에 대한 정보였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데이터를 구했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갖춘 그런 식당이나 카페를 저희가 안전한 식당이라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이 사실 너무 누락된 정보도 많고 폐업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